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6년 만의 탈환인데요.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대 9의 구도를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따지는 투표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정치 구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새 부산시장으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당선되며 민선 9기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수장으로 바뀝니다. 민주당은 6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습니다. 역대 민선 부산시장은 줄곧 보수 세력의 차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이 2018년 당선돼 2년 남짓 재임한 것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시장이 유지돼 왔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곳, 국민의힘이 9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기초단체장을 모두 가져갔던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는 7곳을 잃은 셈입니다. 4년 전 지선에서는 보수 싹쓸이였지만 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이어지면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등 유권자들이 어느 한 곳으로 일방적인 표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의 안정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변화를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채찍을 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아직 뭔가 의지를 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양당 경쟁 구도로 재편된 부산의 정치 지형. 앞으로 부산시정과 지자체 운영에서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역대급 접전이 벌어진 경남 지역 지방선거 결과가 밤샘 개표 끝에 가려졌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수십 표 차로 당락이 갈리고 동점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되는 등 드라마 같은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화제의 당선인을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현직 도지사의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경남 도지사 선거. 밤샘 개표 끝에 개표율 97%를 넘어서면서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락이 굳어졌습니다. 개표 내내 접전이 이어진 끝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누르고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신 우리 도민들께 제가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어서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치열했던 경남교육감 선거도 개표가 장기화되면서 4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당선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보수 진영의 권순기 후보가 진보 진영 송영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12년 동안 이어진 진보교육감 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초접전 승부가 속출했습니다.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인 전현직 시장이 단 44표 차, 0.07%포인트 차이에 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개표율이 99%를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동점자가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당선자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김양숙 후보와 무소속 이우영 후보가 나란히 2,077표를 얻은 겁니다. 결국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이우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번 경남 지방선거는
치열한 승부만큼이나 다양한 화제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창원 지역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강기훈 창원시장 당선인과 박준 경남도의원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또 창원시의원 당선인들에게도 당선증 교부가 진행됐습니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13대 경남도의회를 이끌어갈 도의원 당선인 68명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당별로는 전체 6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4석, 더불어민주당이 23석을 각각 얻었습니다. 또 총 9석인 비례대표 도의원은 국민의힘 5석, 민주당 4석으로 배분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고 민주당 역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며 의회 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10대 부산시의회의 권력고도가 재편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기존 2석에서 11석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37석을 차지하며 여전히 과반 의석을 유지했고 2선과 3선 중진 의원 역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산시역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부산시정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과 HMM 본사의 신속한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전재수 당선인이 집권 여당 소속 시장이라는 이점을 부산 발전에 활용하되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정치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SNS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개혁신당 대변인 등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1.56%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280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하고 53명을 송치했으며 198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 수수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6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야구방망이로 시민을 위협한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번 선거 단속 인원은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6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넉 달간 집중 수사기관을 운영하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제9회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이 뽑은 경남도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 교육감에는 김준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를, 지난 3일에는 본투표를 경남 창원과 양산 등 5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의투표 결과에 따라 운동본부는 각 후보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현안대책위원회가 5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의 기장군 유치를 찬성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기장군은 이미 첨단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핵심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거점이라며
SMR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체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취소된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숙박요금 상한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 제도 도입과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한복판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됩니다. 해운대구는 신세계 프라퍼티와 협력해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해운대 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BTS의 뮤직비디오를 특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은 다음 주 열리는 BTS의 부산 콘서트를 맞아 방문하는 국내외 팬과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사운드와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은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 적재 불량 등 운행 제한 위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입니다. 경찰은 순찰차 영상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거리 미확보를 집중 단속하고 화물차 불법 운행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2024년 이후 경남권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31건 가운데 15건이 화물차 관련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대중교통인 연안 여객선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로별로 단계적인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섬 주민의 필수 공공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이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영세 선사 중심의 운영과 선박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연안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보조 항로부터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선박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육상 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K조선이 세계 최대 조선 해운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6에서 친환경 선박기술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K조선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 선급과 이탈리아 선급으로부터 중형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 2종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영국 로이드 선급과 동화 엔텍, 스페인 바운드포블루, 뷰로 베리타스 등과 LNG 벙커링선과 풍력 보조 추진 선박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3건을 체결했습니다. K조선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연안에 투입될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시더 FLNG의 진수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5일 거제 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에는 삼성중공업과 발주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더 FLNG는 육상에서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액화 저장, 하역할 수 있는 연안형 설비로
선체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2.5배, 진수 중량은 약 5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해양 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상부 플랜트 뮤들 탑재와 LNG 화물창 작업,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 최종 인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제 조선소에서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이탈리아, 캐나다 프로젝트 등 대형 FLNG 3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어 세계적인 LNG 생산 설비 건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단독 입학 설명회가 수도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송악리에 열렸습니다. 4일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부산대는 최근 3년 사이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중이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행사를 마련했으며 내년에 신설되는 LG전자 채용 연계형 계열학과인 스마트 가전공학과와 의학학 계열 등 주요 전형 정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2차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원 지역의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과 단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의 일경험 수당과 5만 원의 멘토 수당이 석 달 동안 지원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직무 교육이 제공되며 인건비 지원 종료 후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추가 근무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 마음 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위기 발생 이후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또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음 챙김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관련 행정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일괄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정보망을 운영합니다. 이전 종합정보망은 공연 기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와 부산관광공사의 비짓 부산을 통해 분야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단순한 공연 관람 안내뿐 아니라 응급병원과 약국 안내, 도시철도 운영시간과 주요 교통거점 주차장 위치, 분실물 습득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광시설의 부당행위나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을 접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대표 꽃축제인 제16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 태종대 수국군락지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7월 12일까지 9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축제 동안 태종사와 체육공원 일대에서는 개막식과 개막공원을 비롯해 수국 블라썸 버스킹이 펼쳐지고 포토전, 수국 사진전, 체험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수국꽃 문화축제는 30여 종 4천여 그루의 수국이 장관을 이루는 부산의 대표 여름축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